선생님, 저 양배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2년 전 여름, 한 여자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61세, 박선희 할머니라고 부를게요. 들어오시자마자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발이 너무 부어서 걸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얼굴도 푸석푸석했고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그분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근데 선생님, 저 정말 건강하게 먹었거든요. 매일 아침 양배추 주스를 끓여 마셨어요.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해서요. 뜨거울수록 효과가 좋다고 해서 팔팔 끓여서 마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분은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선희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우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랜 세월 노인의학 분야에 몸담으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해왔는데 제가 반복해서 보는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신 분들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양배추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 신장을 보호하면서 양배추를 먹는 올바른 방법이 뭔지,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양배추를 당장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도 모르게 신장에 부담을 주고 계실 수 있는 3가지 위험 신호를 알게 되실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조금 무겁고 슬리퍼가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 양배추를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보이는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시는 것. 이런 분들, 해당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양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오래 끓일수록 좋다. 3가지 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미신. 양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 미신. 많이 먹을수록 좋다.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양배추에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 갑상선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신진대사가 더 느려지고 결국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3번째 미신. 오래 끓일수록 좋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양배추의 좋은 성분들, 비타민 U, 폴리페놀, 위를 보호하는 효소들은 50도가 넘으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팔팔 끓이면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고 소화하기 어려운 섬유질만 남습니다. 그 섬유질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근데 양배추가 신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다시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낡아집니다. 40대부터 신장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이 되면 이미 20%가 줄어든 겁니다. 70이 되면 30%. 문제는 신장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처럼 쓰리지도 않고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을 더 많이 하다가 한계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모릅니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상류가 막힌 작은 시내와 같습니다. 물은 조용히 뒤로 밀리고 땅은 메말라가며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처음의 통제 기회를 잃어버린 뒤입니다. 여기서 양배추가 문제가 됩니다. 양배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이미 낡아가는 필터에 부담을 더 주는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양배추가 신장에 부담을 주는 3가지 상황. 하나, 너무 뜨겁게 조리해서 먹을 때. 좋은 성분은 파괴되고 소화 안 되는 섬유질만 남아서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함. 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생으로 많이 먹을 때. 갑상선이 더 느려지고 대사가 떨어져서 신장에 부담. 셋,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이 먹을 때. 비타민 K가 약효를 떨어뜨려서 혈액에 작은 응고가 생기고 신장 혈관이 막힐 수 있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상황 중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 이건 50대 이후 한국인, 특히 여성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해당되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뜨거운 양배추가 위험한지요? 김도윤 할아버지, 64세.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양배추를 냄비에 넣고 물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끓인 뒤 보약 마시듯 한 번에 마셨습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하니까 진하게 끓일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한 달을 꾸준히 이어가자 식사 한 번만 해도 배가 금방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너무 차서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오후만 되면 발이 약간 붓고 슬리퍼가 평소보다 꽉 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왔을 때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전 검사보다 꽤 많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건 신장이 얼마나 잘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았고 그가 매일 아침 진하게 끓인 양배추물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거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배추의 가장 귀한 성분들, 비타민 U, 폴리페놀, 미를 보호하는 효소들은 열에 약합니다. 50도가 넘으면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물이 팔팔 끓는 온도는 100도예요. 그 온도에서 10분, 20분 끓이면 좋은 성분은 거의 다 파괴됩니다. 남는 건 뭘까요? 질긴 식이섬유입니다. 이 섬유질은 소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소화 요소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젊었을 때처럼 뭐든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소화가 안 된 섬유질은 장에서 발효됩니다. 가스가 생기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장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건 결국 신장입니다. 신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이미 낡아가고 있는 필터에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오래된 정수기에 갑자기 평소의 2배 농도의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정수기가 버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최미정 할머니, 59세. 안양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가벼운 위 통증이 있어서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뜨거운 양배추 주스를 한 컵 마셨습니다. 뜨거워야 배에 스며들고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위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얼굴이 약간 붓고 손이 굳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그녀의 사구체 여과율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건강하려고 시작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양배추는 가볍게 조리해야 합니다. 팔팔 끓이면 안 됩니다. 채소는 오래 익힐수록 좋다는 건 양배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모녀 모두 놀랐습니다. 평생 채소는 오래 익혀야 안전하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양배추는 예외입니다. 몇 분만 살짝 쪄도 영양이 그대로 남지만 몇 분만 더 익히면
가장 좋은 부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팬 들어보세요. 양배추 올바르게 조리하는 법. 하나, 끓이지 마세요. 찌세요. 1분에서 2분만 살짝 찌면 됩니다. 둘,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양배추의 좋은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셋, 조리 직전에 자르세요.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3덜 4일 두면 비타민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넷, 먹을 만큼만 조리하세요. 남은 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와 생양배추의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정미라 할머니, 55세.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빨리 체중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로 밥 대신 생양배추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마다 큰 접시 가득 생양배추를 썰어 약간의 가벼운 소스를 곁들여 일종의 디톡스식처럼 먹었습니다. 2달 가까이 매일 반복했습니다. 내원했을 때 그녀는 최근 아침마다 눈이 붓고 손목이 약간 부으며 몸이 무겁고 특히 손발이 쉽게 차가워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년 이후 흔하다고 여기는 증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녀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상승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 자신도 본인이 갑상선 저하증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생양배추가 문제가 됐을까요? 생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 불리는 자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걸 방해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요오드 흡수가 방해받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집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느려지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대사가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피로해지고 붓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사가 느려지면 신장도 느려집니다. 신장이 혈액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정미라 할머니한테 제가 설명해드렸을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생님, 저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양배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르신 체질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드신 거예요.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살짝 찐 형태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50대 이후 여성 중 상당수가 경미한 갑상선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하다, 추위를 잘 탄다,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생연배추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이 더 느려지고 결국 신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강우진 할아버지, 60세. 이미 경미한 갑상선 저하 소견을 들은 적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건강하게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생양배추에 사과와 얼음을 넣은 스무디를 한 컵씩 마셨습니다. 어느 순간 저녁이면 손발이 붓고 오래 서 있으면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활동량이 많아서라거나 날씨가 차가워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1년 전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대량으로 섭취한 생양배추가 갑상선을 더 느리게 만들고 대사를 떨어뜨리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준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항응고제와 양배추의 관계입니다. 이영은 할아버지, 73세. 심방세동이 있어서 심장내과에서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이었어요. 그분은 양배추를 매우 좋아하셨어요. 특히 싱겁게 절인 양배추나 한국식 양배추 겉절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약을 시작한 후에도 매일 양배추를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한 달 뒤 검사에서 그분의 INR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INR이란 항응고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떨어졌다는 건 혈액이 평소보다 빨리 응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효가 거의 들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식습관을 물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양배추는 채소잖아요. 채소는 몸에 좋지 않나요? 뭐가 문제겠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믿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혈액 응고 과정을 돕는 성분입니다. 항응고제는 그 반대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너무 빨리 응고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약하게 만듭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혈액에 작은 응고덩어리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작은 응고덩어리들은 통증 없이 흘러가다가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에 도달하면 막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원 호스에 작은 돌멩이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약하게 나오다가 계속 쌓이면 결국 막혀버립니다. 이영훈 할아버지한테 설명해드리니까 정말 놀라셨어요. 평생 먹어온 친숙한 채소가 약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섭취량을 줄이고 2주 후 다시 검사를 하니 INR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의 양배추 섭취 원칙. 하나,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둘,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셋, 양배추 주스는 피하세요. 농축되어서 비타민 K가 훨씬 많습니다. 넷,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린 박선희 할머니, 61세. 매일 아침 뜨거운 양배추 주스를 마시다가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 휠체어에 앉아서 오신 분. 그분한테 제가 모든 걸 설명해드렸습니다. 뜨겁게 끓이면 안 된다는 것, 살짝만 쪄서 드셔야 한다는 것. 그분은 처음에 믿지 못하셨어요. 선생님, 저 30년 동안 채소는 오래 익혀야 안전하다고 배웠는데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채소마다 다릅니다. 양배추는 예외예요. 그리고 어르신 신장은 지금 쉬어야 해요. 부담을 줄여야 해요. 그분은 아주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양배추 조리법을 바꾸셨어요. 팔팔 끓이는 대신 1분만 살짝 쪘습니다. 아침 빈속이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 소량만 드셨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첫째 주, 배가 덜 더부룩해졌습니다. 가스가 줄었어요. 둘째 주, 발붓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가 다시 편해졌대요. 셋째 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소변 거품도 줄었어요.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서 오셨어요. 휠체어가 아니라요. 들어오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딸이랑 산책해요. 진짜예요. 30분씩 걸어요. 예전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거든요. 이제는 딸이 먼저 쉬자고 해요. 그리고 사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모님, 요즘 젊어지셨어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검사 결과도 좋아져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한번 손상된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양배추 끄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먹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먹어요.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건 양배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양배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올바른 정보가 삶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딸과 산책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위에게 젊어졌다는 소리 듣는 이야기입니다.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채소입니다. 비타민 U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식이섬유는 장을 돕고, 보라색 양배추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양배추는 50세 이후 누구에게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조용히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요. 그리고 보통 신장이 신호를 보낼 때면 문제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펜 들어보세요. 양배추를 약으로 만드는 3가지 원칙. 하나, 1분 이하로 가볍게 찌기. 둘, 적당한 양만 먹기.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 점심이나 아침에 먹기.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방해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는 매우 분명합니다. 배가 가볍고 호흡이 깊어지고 잠이 편안해지고 아침 붓기가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양배추를 먹고 나서 더부룩함이 오래가거나 메스꺼움이 생기거나 손발이 붓거나 이유 없는 피로가 찾아온다면 이는 섭취 방식이나 양이 몸에 맞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몸은 늘 힌트를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자신의 건강은, 자신의 식단은 뒷전이었어요. 밥심으로 버티셨죠. 그래서 지금 신장이 조금 약해진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양배추 하나도 제대로 먹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비싼 보충제 필요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양배추,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돈 거의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삶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부터 양배추 제대로 먹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진짜 도움되는 건강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50 넘은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